유언장에 적힌 단 4글자, 직계혈통.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던 순간 검사진은 0%를 가리켰다. 외도였을까? 아니었다. 폐업한 클리닉의 서랍, 도연의 환자 코드 -1이라 적힌 장부, 그리고 한 통의 녹음 파일. 누군가는 피를 조작했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가정을 지켰다. 오늘 우리는 피보다 무거운 진실을 마주한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장도윤은 창가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한지연은 소파 한쪽에서 손을 꼭 잡은 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죽 봉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상훈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고인의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개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상당히 특별한 조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말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조건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고인께서 생전에 저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내용들이 있어서요. 직접 들어보시죠. 상우는 봉투를 들어 올리며 천천히 밀랍 인장을 살펴봤습니다. 인장에는 장가의 가문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진실의 증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 독특하네요. 고인께서 직접 인장까지 제작하셨습니다. 말순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진실의 증명이라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상우는 봉투의 밀랍 인장을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말순의 손가락이 미묘하게 떨렸지만 곧 다시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고인께서는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평소 사회환원에 대한 철학이 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상훈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지연이 긴장한 듯 침을 삼켰고 도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손자와 손녀에게는 각각 전체 재산의 20%씩 총 40%를 상속하도록 하셨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40%면 상당한 금액이겠네요. 네, 현재 시가로 대략 80억 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과 주식, 예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훈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유언장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속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말순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훈을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조건 말입니까? 상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며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손자와 손녀 각각에게 20%씩 상속하되 단 생물학적 직계혈통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상속이 유효하다. 방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연은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말순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핏줄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법적으로는 추정이 아닌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훈이 서류에서 다른 부분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여기 더 자세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친자 확률 99.9%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상속분은 전액아동보호재단에 기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유언장에 명시된 법적 조건이므로 절대적입니다. 검사를 거부하시면 자동으로 상속 포기로 간주됩니다. 도윤이 갑자기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왜 그래?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거야? 말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네요. 제가 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부터 도와드렸는데 고인께서 유독 혈통 조항을 강조하셨거든요. 마치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으신 것 같았어요. 말순의 눈빛이 순간 위험하게 좁아졌습니다. 의심스럽다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족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겁니까? 아,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고인께서 가문의 진정한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도 하셨고요. 지연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진실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건가요? 그건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일이겠죠. 상훈이 서류 뭉치에서 동의서를 꺼내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씨와 두 자녀분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도윤이 창가에서 돌아와 동의서를 보더니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말입니다. 검사 결과가 우리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반짝였습니다. 예상과 다르다니요? 혹시 염려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라니, 도윤 씨,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는 건 아니죠? 말순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이 우리 핏줄이 아니라는 말 같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뭐야?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거야? 나한테 말 못할 비밀이라도 있다는 거야? 지연이 급하게 일어서서 중재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상우는 이 상황을 마치 예상한 듯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당한 혈통이시라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결국 지연이 펜을 받아들며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절차니까 해야죠.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윤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말수는 마지막까지 주저하다가 결국 자신도 서명했습니다. 상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법은 공정을 좋아해요. 진실은 절대 숨길 수 없거든요. 그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여유로움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후 상우는 혼자 서재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 10년을 기다렸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손주들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걱정되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특히 상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절대 숨길 수 없거든요. 병원 상담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벽면과 무기물적인 분위기가 가족들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무릎을 떨고 있었고 지연은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평소와 달리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늦네요. 뭔가 복잡한 건 아니겠죠?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 시간에서 10분이나 늦었어. 이상하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두꺼운 리포트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고 뒤따라 다른 의료진 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오셨네요. 먼저 앉으시죠. 오늘 결과에 대해 신중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책상에 리포트를 놓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그 두꺼운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류가 많죠? 단순한 친자 확인인데 말순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사가 도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과거에 불임 관련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생식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도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검사 결과를 정확히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말순이 불안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냥 친자 확인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결과부터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깊은 한숨을 쉬고 리포트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부친인 장도윤 씨와 두 자녀분의 유전적 일치도가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0%입니다. 방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순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0%라니.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친자 관계에서는 99.9% 이상의 일치도가 나와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완전한 타인 수준입니다. 지연이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이미 재검사를 2번 실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검사기관에서요.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도윤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말순이 벌떡 일어서서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니. 뭘 미안하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엄마, 제가 사실은.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인공수정?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도윤 씨가 불임 진단을 받아서 자연 임신이 불가능했어요. 도윤이 마침내 고개를 들며 고백했습니다. 엄마, 저 10년 전에 병원에서 남성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정자수가 거의 없고
운동성도 극도로 낮다고, 자연 임신 확률이 0에 가깝다고 했어요. 말순이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들은 도대체 누구 아이란 말이야? 10년 동안 나는 뭘 믿고 산 거야? 지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기증자 정자로, 익명 기증으로 시술받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직계 혈통이 아니면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 의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의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증자 정자라면 유전 정보가 전혀 매칭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매칭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의 유전자가 장씨 가문의 유전적 특성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타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익명 기증이라고 했는데 의사가 또 다른 페이지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특정 염색체 구간에서 장씨 가문 특유의 유전적 마커가 발견됩니다. 이는 기증자가 장씨 가문과 혈연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혈연관계라니요? 지연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몇 가지입니다. 기증자가 장씨 가문의 먼 친척이거나 아니면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말순이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아니면 뭐요? 의도적으로 특정 기증자의 정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입니다. 누군가가 장씨 가문의 혈통을 유지하려고 계획적으로 진행했을 수도 있어요. 방안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위험하게 좁아졌습니다. 의도적이라니.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모르게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말입니까? 그건 당시 시술을 담당했던 병원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말순이 갑자기 지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연아, 당시 병원이 어디였어? 담당 의사는 누구였고? 청담의 미래산 부인과였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폐업했어요. 폐업? 왜? 도윤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갑자기 병원을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말순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유 원장에 갑자기 혈통 조항이 들어가고 병원은 폐업하고 그리고 지금 이 결과.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의사가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혹시 당시 담당 의료진과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간호사나 상담사라도요.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병원을 나서는 가족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말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내는 거야. 그날 밤 말순은 손주들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보물들아. 어른들이 너희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며칠이 지났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히 의사가 말한 의도적 선택이라는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생각이 들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용기를 내어 옛 병원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일이라 대부분의 서류는 버렸지만 중요한 것들은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지연이 오래된 파일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순과 도윤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찾았다는 거야? 당시 병원 서류들이요. 영수증이랑 진료 기록, 그리고 지연이 봉투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약간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첫 시술 영수증 뒤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어요. 말순이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수증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환자 코드 1번. 도연? 말순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도연이라니. 설마 우리 큰아들 이름?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형 이름이 왜 여기 적혀 있지? 형은 그때 이미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말순이 영수증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누가 적은 거야? 병원에서 적은 거야? 아니면 다른 누가? 글씨체를 보니까 병원 직원이 적은 것 같아요. 볼펜 색깔도 영수증이랑 같고요. 도윤이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형이 그 병원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 환자 코드라니. 말순이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도연이가 살아생전에 무슨 검사를 받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검사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건강검진인지 아니면 다른 뭔지. 지연이 다른 서류들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혹시 더 단서가 있을까요? 바로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윤서령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령 씨? 말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연 씨한테서 연락 받았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겠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말순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서령 씨가 만나자고 해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후 가족들은 낡은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윤서령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런 곳으로 오시게 해서. 서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령 씨, 도연의 환자 코드 1번이 뭔지 알아요? 서령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영수증에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서령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 코드가 맞아요. 도연님의 환자 코드였어요. 도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형이 그 병원 환자였다고요? 언제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정자 냉동 보관을 하러 오셨어요. 방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자 냉동 보관이라니. 왜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하셨어요. 사업이 위험해지고 있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방법을 마련해 두고 싶다고.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시술 받을 때 사용된 게. 서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연님의 정자였어요. 말순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들이 실제로는 도연이 아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 아이들이 사실은 형의 아이라는 건가? 서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익명 기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럼 누가 바꾼 거예요?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령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상훈 변호사님이 연락 오셨어요. 유언장에 혈통 조항이 있을 거라면서 도연님의 코드로 진행하라고. 상훈이가? 말순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언제 그런 지시를 했어요? 시술 며칠 전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문의 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정 코드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도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속은 거예요? 상훈이 변호사가 우리를 이용한 건가요? 서령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가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유언장에 혈통 조항이 있다는 걸 알고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어요. 말순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라고? 우리 손주들을 증거로 썼다는 거잖아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상훈 변호사님이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한 거예요? 유언장도 혈통 검사도? 저는 자세한 건 몰라요. 다만 변호사님이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셨어요. 말순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 자식이 우리 가족을 10년 동안 속였다는 거군. 서령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당시 통화 내용이랑 받은 자문료 기록이에요. 말순이 수첩을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상훈과의 통화 내용과 그가 보낸 돈의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알아낼 시간이야. 서령과의 만남이 끝난 후 말순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10년 동안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너무 흥분하시면. 도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말순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우리가 10년 동안 속았는데 어떻게 진정해? 집에 도착한 후 말순은 서령에게서 받은 수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옆에 앉아 함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상훈 변호사님이 보낸 돈 내역이 있어요. 지연이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물료 명목으로 500만 원. 그리고 여기 또 300만 원. 말순이 숫자들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물료라니. 우리를 속이는 대가로 돈을 준 거잖아. 도윤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다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여기 통화 기록도 있어요. 날짜랑 시간까지 자세히 적혀 있네요. 말순이 그 부분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3월 15일 오후 2시. 도연의 환자 코드로 진행하세요. 유언장 조건에는 그게 최선입니다. 이 자식이 정말.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훈 변호사님이 도연님의 정자가 보관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게요. 형이 정자 보관한 건 비밀이었는데. 도윤도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도연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훈이랑 자주 만났어. 사업 정리하면서 법적 문제들 때문에. 그때 상훈 변호사님이 알게 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도연이가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했거든요.
말순이 휴대폰을 꺼내며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훈이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게요. 엄마,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증거가 있긴 하지만 증거는 충분해. 이제 직접 확인할 시간이야. 말순이 상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상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상훈 씨,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갑자기요? 무슨 일인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혼자 오세요. 전화 너머로 상훈이 잠시 침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좋아요. 혼자 갈게요. 전화를 끊은 말순이 도윤과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저 혼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도 같이. 아니야. 혼자 가는 게 나아. 상훈이가 방심할 수도 있고. 말순은 서령의 수첩과 휴대폰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상훈의 법무법인은 강남의 고급 빌딩 20층에 있었습니다. 말순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상훈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됐어요. 바로 얘기합시다. 말순이 소파에 앉으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이 의자에 앉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 밖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결과니까 받아들여야죠. 예상 밖이었다고요? 말순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설마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졌을 줄이야. 상훈이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말순은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순이 가방에서 서령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상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요? 윤서령 씨가 준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순이 수첩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환자 코드로 진행하세요. 유언장 조건에는 그게 최선입니다.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뭐가 그건이에요? 당신이 10년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순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오해라고?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무슨 오해예요? 상훈이 진정하라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제가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해도 뭐요? 결과적으로는 가문의 혈통이 이어진 거 아닙니까? 도연님의 아이들이니까 장씨 가문의 정통 후계자인 거죠. 말순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상훈을 노려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였다는 게 문제라고요. 속였다기보다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죠. 어차피 유언장에 혈통 조항이 있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유언장도 당신이 만든 거 아니에요? 상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 원하신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혈통 조항은 당신이 넣은 거죠?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유언자의 의도에 맞게. 말순이 휴대폰을 꺼내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다 녹음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상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녹음은 왜 하세요? 나중에 증거로 쓸 거니까요. 이제 진실을 말하세요.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상훈이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알고 싶다면 말씀드리죠.
그의 목소리에 이상한 확신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장씨 가문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도윤 씨가 불임이라는 걸 도연님이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 정자 보관을 하신 거고요. 말순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도윤이 불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혹시 도윤 씨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자신의 것을 쓰라고. 가문의 혈통을 끊을 수는 없다면서요. 그럼 유언장의 혈통 조항도 도연님이 직접 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말순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모든 게 도연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숨겨서. 하지만 이게 도연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말순은 상훈의 사무실에서 나와 한참 동안 빌딩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상훈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연이 정말 동생의 불임을 알고 있었다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 도윤과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도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훈이가 하는 말이 도연이가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거야. 형이요? 도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상훈이 말로는 도연이가 내 불임을 미리 알고 있었대.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정자 보관을 했다는 거야. 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연님이 저희 시술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유언장의 혈통 조항도 도연이가 넣으라고 했다면서. 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이 안 돼요. 형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저한테 미리 말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이상해. 말순이 휴대폰을 꺼내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상훈이가 하는 말 들어봐. 녹음이 재생되면서 상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님이 직접 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지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어색해요.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게.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말순이 일어서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유품을 다시 살펴봐야겠어. 서재에는 도연의 물건들이 상자에 정리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이 옆에서 함께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도연의 회사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사업계획서, 재무 자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자 개인적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다이어리, 사진, 편지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지연이 도연의 다이어리를 가리켰습니다. 2014년 3월. 도윤이 시술 받던 시기네. 말순이 다이어리를 펼쳐 해당 날짜를 찾아봤습니다. 3월 10일. 도윤이 문제로 고민이 많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 적혀 있어. 도윤이 다이어리를 들여다봤습니다. 형이 제 걱정을 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이상해. 정자 보관이나 시술에 대한 얘기는 없어. 말순이 다른 날짜들도 살펴봤습니다. 3월 15일. 상훈이한테 법적 조치에 대해 상담했다. 복잡한 문제가 많다. 이게 전부야. 지연이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도연님이 정말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이어리에 뭔가 흔적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때 도윤이 상자 바닥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봉투에는 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도연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말순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방법은 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래병원에 정자를 보관해 두었다. 만약 내가 필요하다면 사용해도 된다. 역시 형이 알고 계셨네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절대로 상훈이한테는 이 일을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말순이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깐. 뭐라고? 왜요, 엄마? 상훈이를 믿을 수 없다고 적혀 있어.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상훈 변호사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말순이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상훈이는 우리 가문의 재산에 관심이 많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도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상훈이 변호사가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네요. 유 원장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말순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만약 상훈이가 이상한 유 원장을 들고 나타나면 절대 믿지 마라. 내 진짜 유언은 따로 있다. 방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짜 유언이 따로 있다고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 유언장은 가짜라는 거예요? 말순이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도연이가 진짜 유언을 어디에 숨겨뒀을까? 도윤이 상자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중요한 걸 숨길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은행 금고는 어떨까?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뒀을 수도 있고요. 말순이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잠깐, 도연이가 살아생전에 자주 가던 곳이 있어. 작은 법무사 사무실. 어디요? 홍대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실. 거기 법무사가 도연이 대학 동기였어. 도윤이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당장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뭐였더라? 말순이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김모였지. 아, 김정호. 지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홍대 근처 김정호 법무사 사무실 찾아볼게요. 검색 결과가 나오자 말순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호 법무사님 계세요? 네, 접니다. 누구세요? 장도연의 어머니 김말순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도연이 형 얘기 때문인가요? 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실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서 언제 연락드릴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말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세요. 전화를 끊은 말순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진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홍대 근처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김정호 법무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담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돈된 서류들과 따뜻한 분위기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벽면에는 법학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도연의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도연과 대학 동기였다는 그는 가족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표정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도연이 형이 돌아가신 후에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김정호가 의자를 권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 씨, 우리한테 드릴 게 있다고 하셨죠? 도연이와 관련된 건가요? 말순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한쪽에 있는 대형 금고로 향했습니다. 네, 도연이 형이 돌아가시기 정확히 한 달 전에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그때 형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금고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김정호가 계속했습니다. 정호야, 만약 오상훈이 이상한 유언장을 가져오면 이걸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달라. 그리고 절대로 상훈이한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형이 상훈이 변호사를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연이 형이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상훈 변호사의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관찰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는데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김정호가 책상에 봉투를 놓고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하셨어요. 상훈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면서 몰래 잔거를 모으고 계셨거든요.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심하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재산 횡령 정도로 생각하셨는데 나중에는 더 심각한 걸로 발전됐어요. 김정호가 봉투에서 여러 개의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각각 다른 색깔의 클립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연이 형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말순이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도연의 친필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유언장이었습니다. 재산의 40%는 손자와 손녀에게 균등 분배, 20%는 도윤에게, 20%는 말순에게, 20%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그리고 말순이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혈통이나 출생에 관계없이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진정한 후계자다. 피보다 정이 더 중요하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혈통 조항이 전혀 없네요. 그럼 상훈이 변호사가 가져온 유언장은 완전히 조작된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증거들이 있어요. 김정호가 빨간색 클립으로 묶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훈 변호사의 각종 비리 증거들입니다. 도연이 형이 몇 달에 걸쳐 직접 조사한 거예요. 서류에는 상훈이 다른 고객들의 재산을 횡령한 상세한 기록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명단, 횡령 금액, 수법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네요. 말순이 분노에 차서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총 피해액이 200억 원이 넘어요. 상훈이가 10년 넘게 체계적으로 고객들을 속여온 거죠. 도윤이 서류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자식이 우리 가족도 노린 거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김정호가 검은색 클립으로 묶인 파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상훈 변호사가 도연이 형을 독살하려고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방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독살이라니요? 설마 그런...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형이 마지막 몇 달 동안 계속 몸이 안 좋아지셨죠? 병원에서는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네,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어요.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도연이 형이 의심을 품고 몰래 다른 병원에서 정밀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상훈 변호사도 모르게 말이죠. 김정우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혈액에서 비소 계열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소량씩 지속적으로 투여되면 서서히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는 독이었어요. 말순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도연이가 독살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형이 돌아가신 후에는 부검도 없었고 이 증거만으로는 법적 증명이 어려웠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연이 형은 상훈 변호사를 강하게 의심하셨어요. 상훈이가 형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김정우가 또 다른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상훈 변호사가 도연이 형과 만날 때마다 특별한 중국차를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차에 독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윤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럼 상훈이가 형을 죽이고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10년 동안 속인 거네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 계획적이었어요. 김정우가 파란색 클립으로 묶인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훈 변호사가 미래산 부인과와도 미리 연결되어 있었어요. 병원 폐업도 상훈이가 배후에서 조종한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말순이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죠. 도연이 형의 정자보관 기록이나 시술 관련 모든 증거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한 거예요. 나중에 혈통 문제가 불거져도 추적할 수 없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럼 윤서령 씨도 상훈이한테 완전히 이용당한 건가요? 지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매수했다가 나중에는 협박으로 입을 막았을 거예요. 상훈이가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했거든요. 김정우가 컴퓨터를 켜서 특별한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건 도연이 형이 생전에 몰래 녹음한 상훈 변호사와의 마지막 대화예요. 스피커에서 도연과 상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유언장 정리는 하셨나요? 아직이야. 급할 것도 없고.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완벽하게 도와드릴게요. 고맙지만 내가 직접 할게. 내 뜻대로 쓰고 싶어. 하지만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요. 특히 상속 조건이나 혈통 관련 부분들. 혈통이 뭐가 중요해?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진짜 내 후계자야. 상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형님, 그런 생각은 위험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녹음이 끝나자 김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 이후로 도연이 형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상훈이가 독의 농도를 높인 것 같아요.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진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네요. 도연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도연이 형이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준비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계셨거든요. 김정우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증거들을 모두 복사해서 가져왔고 이제 상훈과의 마지막 대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마음속으로 도연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은 증거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살인죄와 문서위조, 횡령죄를 모두 적용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용의자의 자백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확실해질 겁니다.
말순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훈이와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내고 싶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니까요. 수사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녹음 장치를 준비하고 수사관님들도 대기하고 있으면 되죠. 도윤이 어머니를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신호를 보내세요. 수사관이 소형 녹음 장치를 건네주며 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만나고 싶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로펌 사무실로 갈게요. 지금이요? 늦은 시간인데. 지금 당장 가야 해요. 혼자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은 말순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을 볼 시간이야. 1시간 후 말순은 상훈의 로펌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고 20층 상훈의 사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시다니. 무슨 급한 일이신지. 상훈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순을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말순이 소파에 앉으며 상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상훈도 맞은편에 앉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의 진짜 유언장을 찾았어요. 말순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진짜 유언장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우 법무사한테서 받았어요. 도연이가 직접 쓴 진짜 유언장 말이에요. 상훈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김정우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다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라고 하지 마세요. 말순이 갑자기 소리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독살한 것도 오해라고 할 건가요? 상훈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살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혈액 검사 결과도 있어요. 당신이 중국차에 독을 타서 도연이한테 먹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상훈이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 말씀을. 증거 없다고요? 말순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당신의 횡령 기록, 독살 증거, 그리고 가짜 유언장 조작한 것까지 모든 게 다 여기 있어요. 상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결국 들키고 말았네요.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의 공손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가져오시는데. 상훈이 돌아서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가식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도연이가 당신을 그렇게 믿었는데. 믿었다고요? 천만에요. 도연 형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손을 쓴 거죠. 먼저 손을 썼다니 도연이를 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상훈이 소파에 앉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 형이 너무 똑똑했어요. 제가 다른 고객들 돈을 빼돌린 걸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독을 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몸만 좀 아프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이 계속 파고들어서 어쩔 수 없었죠. 말순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도연 형의 성격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에요. 저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짜 유언장까지 만든 거군요.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혈통 조항을 넣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결국 모든 유산이 자선단체로 가게 만들려고 했죠. 상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자선단체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결국 모든 돈이 제게 오게 되어 있었어요. 이 악마 같은 자식? 말순이 주먹을 꽉 쥐고 상훈을 노려봤습니다. 악마라고요? 저는 그냥 생존한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상속 문제로 가족들이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오상훈 씨, 살인 혐의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상훈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말순이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 모두 녹음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수사관이 상훈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훈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일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도 살고 싶었을 뿐인데. 살고 싶다고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10년 동안 속여도 된다는 거예요?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상훈이 끌려간 후 말순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도연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상훈이 체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상훈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 문서위조죄, 횡령죄까지 모든 죄목이 확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도연의 복수는 이루었지만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진실을 알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아빠가 생물학적으로는 큰아버지세요? 첫째 아이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순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너희를 키우고 사랑한 사람은 도윤 아빠야. 피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란다. 도윤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아빠의 소중한 아이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지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도 너희를 정말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둘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할머니랑 아빠, 엄마를 사랑해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들은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보물들아. 어른들이 너희한테 이런 복잡한 일을 겪게 해서.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위로하자 도윤도 가족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죠. 며칠 후 말순은 도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와서 형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도연아, 드디어 내 원수를 갚았다. 상훈이 놈이 무기징역을 받았어. 내가 준비해둔 증거들 덕분이야.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에 국화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까 지금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내 계획대로 도윤이네 가족은 지켜냈어. 말순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이 참 잘 자랐어. 내 핏줄이어서 그런지 똑똑하고 착해. 도윤이도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됐고, 한참 동안 묘소에 앉아있던 말순은 마음속으로 도연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들은 김정호 법무사와 함께 도연의 진짜 유언에 따른 상속 절차를 마쳤습니다. 혈통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아이들 명의로 된 재산도 안전하게 관리될 거예요. 김정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정호 씨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말순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연이 형이 가족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저는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말순은 중요한 결정을 가족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나는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로 의료윤리재단을 만들기로 했어.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의료윤리재단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다시는 우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진들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재단을 만들 거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형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재단 이름은 도연의료윤리재단으로 할 거야. 도연이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말순의 제안에 모든 가족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윤서령 씨도 재단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분도 피해자였거든. 몇 달 후 도연의료윤리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의료진들과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말순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아들 도연이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연이는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말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가 남긴 용기와 신념은 이 재단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는 환자들이 속임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말순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네요. 지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끝났어. 도윤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완전히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큰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구나. 첫째가 말하자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커서 큰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말순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도연이 삼촌의 용기와 도윤 아빠의 따뜻함을 모두 이어받았어.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야. 그날 밤 말순은 혼자 서재에 앉아 도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키려던 가족을 지켰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좋은 일도 하고 있어. 이제 안심하고 쉬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말순은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랜 고통과 혼란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피보다는 사랑이, 혈통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료윤리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진실과 사랑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도연인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도연의 모습이 별빛에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용기였다. 말순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사진에 키스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많은 사연과 의견 올려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